자, 2025년 9월 12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 무난하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CPI 발표가 나왔는데 CPI 발표도 좀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자, CPI 예상 부합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기타 등등 통해 가지고 보면 되고, 어쨌든 증시에는 호재.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는 별 문제 없겠구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증시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와, 바닥에서 거의 한 50% 가량 상승을 했고, 3,300 신고가를 뚫더니 이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리아, 한국의 펀더멘털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 시장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쨌든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좀 강하게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산업이 주도를 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이 구간은 원전 조선, 방산 쪽이 이끌었고, 이 구간에는 좀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르는 거는 사실 반도체 때문에 다시 가는 건데, 반도체 섹터가 이제 좀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 1조 5천억 원 순매수, 기관 7천억 원 순매수, 코스피 선물은 별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은 코스피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뭐 개인은 2조 2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면 항상 어, 개인이 털리고, 시장이 폭락할 때 개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아직 분위기는 좋다.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주요 종목들을 보자면 SK 하이닉스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가 아닌가 이때 때문에, 어쨌든 신고가 돌파를 했고,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수급이 잘 들어왔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역시 주식이 상승을 할 때 개인들은 털린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 자,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이제 소규모로 존재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 중에서도 어 이제 주요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좀 그래도 나름 근본 있는 기업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 참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이 트렌드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많은 트레이딩이 이제 매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끌고 왔던 사람이 있을까는 싶지만, 어쨌든 이런 소부장 기업들, 어, 밸류체인, 삼성, SK 하이닉스, 기타 등등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스터디를 좀 해서, 이 반도체 사이클이 와서 왔기 때문에 조선, 방산, 기타 등등처럼 앞으로 좀 올라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소부장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꼭 해야 되는 거, 이 소부장 관련주들 스터디 꼭 하기, 이 꼭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따라가고 싶었지만, 사실 이 받쳐주 심리가 받쳐주기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코미코를 소액을 따라 갚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소액을 왜냐면은 이게 일봉상 이제 좀 좋은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자 샀으면은 6% 날라갔지만 어쨌든 홀딩하는 것도 많고 어 참 어이없게 좀 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만 원 라운드 피겨 이거 다음에는 이제 10만 원 라운드 피겨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코미코, 원익 IPS, 유니셈 테스 뭐 기타 등등 더 있을 텐데 이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좀 근본 있는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보면은 이제 HBM 뉴스도 있고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치면 오늘 뉴스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언제 나온 거냐 보면은 9월 4일이니까 저번 주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SK증권 IT 장비 소재 이동주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이제 산업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보고서를 보면 자,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부장 관련주들 투자 사이클 4년 주기에 투자 사이클이 도래했다. 2021년도가 또 사이클이었다. 그러면은 2021년도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2021년도 그렇죠. 네, 움직이고 2021년도에 움직이고 나서 여기서도 코미코라는 종목이 상장하고 이제 신고가를 가면서 많은 상승을 좀 이뤘던 것 같은데 100% 가량. 자, 이제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이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질문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종목들 실적도 되게 중요하고 보면은 실적 야 이게 실적으로 2024년에 벌써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2024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였구나.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항상 좀 보고 있어야 된다. 근데 2025년도에는 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던 거 보니까 빠지는 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오른다면 또 오르는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년 주기에 사이클이 도래했다. 2021년도, 2024년도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올랐던 거지? 어쨌든 2025년도 학습 AI 추론 시장 개화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폭증, 예, 메모리 투자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캐펙스 사이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시기에 소부장은 바스켓 매수가 정석이다. 하나를 담지 말고 여러 개를 바스켓으로 예를 들어서 소부장 애들 뭐 100만 원을 투자한다 하면 한 종목에 100만 원을 담는 게 아니라 뭐 한 몇 종목에 나눠서 담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과거 삼성전자 메모리 캐펙스가 늘어나는 초입 구간에서 장비 업체 주가 바닥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후 소재 부품은 3, 6개월 후행하여 상승을 한다. 캐펙스가 늘어나는 초입 구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 어, 반도체는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미 좀 많이 오르기는 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익 IPS 여기서는 뭐 원익 IPS 코미코를 주요한 그 관총으로 둔다 했고 이게 저번 주 목요일이었으니까 요때 그러니까 저 글이 나온 후로 지금 한 13%가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원익 IPS가 아니라 코미코는 여기 나와 있지 않고 목표가가 원익 IPS 지금 44,000원인데 이 구간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어 5만 5천 원 지금 목표 주가가 5만 5천 원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냐? 여기서부터 한다고 하면 뭐한 20% 가량 남아 있는데 어쨌든 수급도 좋고 원익 IPS 공부를 해볼 만하다. 지금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이 시장에서 봤을 때 좀 실적 같은 것들이 크게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실적이 좋고 이게 빠지는 와중에 이렇게 찍힌 것 같은데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턴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올해 실적은 좀 괜찮은 느낌인 것 같고 영업이익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테스 뭐 33,000원, 네, 얘는 뭐 33,000원 넘었고 이미 예, 오늘 급등을 해가지고 33,000원은 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 목표가까지 무조건 오른다 아니면은 이 목표가 가면은 뭐 목표 달성이니까 내린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못 오를 수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되게 많은데 이런 종목들 좀 이제 실적하고 이 밸류 체인 한마디로 이 대기업들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제 유니셈도 올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늘었다 하니까 실적은 확실히 좀 좋아지는데 지금 늦은 시기인가 아니면 지금이 지금 그래도 해도 될 시기인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파크 시스템 이런 종목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반도체, 자,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어, 그래서 이 반도체 쪽으로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다. 갑자기 반도체가 근데 오늘 이제 오늘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반도체, 반도체, 자, 네오 클라우드 호재, SSD, HBM 등, 그래서 오늘 그런 좀 뉴스들이 있었던 것 같고 무게추, SKC, 뭐 리벨리온, IPO, 그다음에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도 어, 뉴스 나오고 하니까 이 밸류체인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주말에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테스 급등, 이 테스라는 종목이 아까 좀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뭐 달성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달리는 놈이 더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얘는 그럼 왜 갔느냐 이런 것들 기사를 꼭 읽어봐야 한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유럽의 독점을 깼다고 하는데 전력 반도체용 핵심 장비 첫 국산화 성공 그렇다면은 뭐 실질적으로 매출하고 잘 이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 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0조 원에서 내년에는 56조 원으로 폭증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고 낸드 중심의 레거시 메모리 강세 뭐 이런 좀 뉴스가 있는데 어, 자 미국 증시 이게 오늘 리포트 나온 거니까 자 레거시 메모리 강세 마이크론 샌디스크 어 D램은 서버향 그다음에 중국발 과잉 공급을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네, HDD라는 이 반도체 SSD가 더 인기가 많아서 근데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의 90%가 여전히 HDD에 저장되고 있다. 그게 또 장점이 있나 봅니다. SSD에 반해서 저희가 요즘에 뭐 컴퓨터 쓰고 있는 것들 전부 다 SSD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HDD도 여전히 90% 인프라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이제 신규로 들어온 그런 클라우드 업체들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낸드 재고가 크지 않아 신규 동력원으로. 그래서 어, 공급 측면에서 SK는 그래서 낸드 밸류 체인 여기에 집중을 하라는 게 결국에는 포인트인데 AI 시대에서 오랜 기간 외면받아 왔는데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싸다 한마디로 이 하나 머터리얼즈 자 얘네들이 지금 레거시 메모리 낸드 업황 관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부장 뭐 반도체 쪽으로 결국에는 올리고 싶기는 한데 반도체에서 낸드 분사 소캠 예. 아우 여기 되게 많은데 일단은 요즘에는 AGI 반도체 쪽으로는 조금 없으니까 얘네들은 좀 지우고 자 그리고 여기도 되게 많은데 얘네들 유진테크 이런 애들도 좋은 애들은 좀 계속 가는 느낌인데 어쨌든 이런 애들 위로 빼고 삼성 납품사 얘들을 조금 바꿔서 낸드 그다음에 레거시 메모리 해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아마 있을 텐데 없네. 그다음에 TCK 하나 머터리얼즈 오늘 21%나 올랐고 얘네들이 시장을 좀 휩쓸었다 볼 수 있는데 솔브레인 어, 확실히 주가가 코미코 하나 마이크론 그렇지 하나는 있어야지 하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유니셈도 있을 텐데 이미 없네. 아무튼 이런 종목들 보면은 레거시 반도체, 낸드 이쪽으로 좀 집중하는 종목들인데 그동안 주가를 보면은 전혀 반응이 없다가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들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낸드 공급 업체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이런 종목들이 낸드 공급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이제 스터디에서는 네, 반도체 그냥 네, 간단하게만 좀 트렌드 신규 트렌드 25년 9월 어 낸드 그다음에 뭐야 이거 아 없애고 레거시 레거시 반도체 다시 올라가나 그래서 이게 그 네오 아까 용어가 뭐였지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은 하이퍼 스케일러 한마디로 뭐 구글 뭐 애플 뭐 이런 애들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들이고 대비 신생 업체들이기 때문에 낸드 재고 크지 않아 신규 수요 동력원 작용 자 뭐 이런 정도 해놓고 미국 시게이트 기오시아드 C 샌디스크 한국 음 한국 낸드 업체들 하나 머티리얼즈 TCK
솔브레인, 코미코, 하나마이크론, 유니셈. 뭐 얘는 나중에 아니라면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쨌든 요 정도 보고 AI SSD 수요 전망. 한마디로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는 거고 이거는 봐도 아마 모를 테고 보면은 SK 하이닉스 낸드 공급 업체별 SK 하이닉스 하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은 그러면 아닌가? 예, 삼성은 아까 SSD로 다 전환을 했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SSD 집중하면서 2011년도에 HDD 생산 중단. HDD는 시게이트랑 WDC 이강 체제다. 오케이. 아무튼 뭐 랜드 중심의 음, 랜드는 D램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 반도체 리포트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읽어보고 자 여기 보면은 방금은 LS 증권이었다면 이번에는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4명에서 쓴 것 같은데 어, 자 에이전틱 AI 초입권 확산 어쩌고저쩌고 해서 AI 모델의 연산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스케일 어크로스 데이터 센터 분석 그다음 에이전틱 데이터 스토리지 확대 음, 병목 데이터 센터가 분산되고 네오 그 이에 따라 최근 하이퍼스케일러가 네오 클라우드를 스케일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상 두드러진다. 네오 클라우드. 그래서 여기서도 네오 클라우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AI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레거시 데이터 센터 수의 확대를 시사한다. 보면은 자 기존 AI 모델의 성능 향상 활용하던 오케이. 아무튼 레거시 데이터 센터 수혜가 확대가 좀 예상된다. 뭐 그런 것 같고. 자, 일단 여기 종목들도 나오는데 네오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 이건 미국 기업들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굉장히 좀 많이 올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어 위브는 이제 자, 코어 위브 그동안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이고 꼭지에서로 따지면은 반토막이 나기는 했지만 야, 이게 참 미국 주식은 3배 올랐다가 반토막 났다가 난립니다. 네비우스, 네비우스 같은 종목은 이 종목은 뭐 예, 끝없이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퓨어 스토리지 얘도 상장사인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그냥 끝없이 오른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조금 어, 부각을 받는 것 같고 AI 네트워크 쪽으로 뭐 이런 대덕전자 요즘은 뭐 주식이 다 오르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음, 아무튼 그렇다. 통신 서비스 넘기고 반도체 예. 자,
구글 데이터 센터 월간 토큰 처리량. AI 캐펙스는 계속된다. 피지컬 AI로는 옵니다. 그럼 로봇 쪽이 엄청나게 부각을 받게 될 테고 이쪽도 미리 준비는 해야 됩니다. 한국 기업 말고 미국 기업이 아마 부각을 더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아무튼 여기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또 보면 될 것 같고 AI 학습, AI 추론 여기서 AI 학습은 GPU하고 HBM 중심 그래서 이게 뭐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GPU 이제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추론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갔고 이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데 D램하고 SSD, 낸드 이쪽 이제 폭발적이다. 네, 요런 요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낸드 가격이 음, 내년에는 D램하고 낸드 공급 부족할 것이다. 요거 되게 중요한 말 아닌가. 그래서 낸드 시장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멘트 많이 올랐나? 네, 이렇게 안 올랐고 얘는 아무튼 반도체가 오늘 좀 그랬다. 되게 좋았고 반도체가 반도체로 그 다음에 이제 연료 전지 쪽 섹터가 오늘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범한 퓨얼셀이라든지 보면은 범한 퓨얼셀은 좀 잡주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두산 퓨얼셀 그리고 한선 엔지도 뭐 완전 잡주인 것 같고 두산 퓨얼셀이 좀 대표적인 그런 연료 전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올랐지? 야, 장난 아니네. 아무튼 이 섹터도 좀 봐둬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에너지가 원전 그거는 또 오래 걸리고 하니까 AI의 그 가동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연료 전지 쪽으로 주목을 요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연료 전지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뭐 투자 규모 40% 확대하겠다 했는데 오라클의 전력 파트너 블룸 에너지라고 합니다. 블룸 에너지가 세계 유일의 상업용 FOFC 공급사로 어, 데이터 센터 주 전력원으로 격상되고 있는데 음, 설치하면은 5, 6개월 안에 가동도 가능하고 대규모 전력망 필요도 없고 한마디로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효율도 되게 좋고 자 여기에 한선 엔지니어링, 블룸 SK 퓨얼셀 협력해서 FOFC 연료전지 핵심 부품 피팅 밸브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고 범한 퓨얼셀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오케이. 두산 퓨얼셀하고 LS 머티. 자, 그러면은 여기 연료 전지 섹터도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원전 말고 에너지가 있나?
뭐 2차 전지랑은 조금 다른 비슷한데 좀 다른 개념이라서 반도체 그다음에 한번 보면은 2차 전지 한번 보면 전지 해둘 만한지 2차 전지에 음, 자 2차 전지 여기 해둬도 되겠다. 2차 전지가 아니라 에너지 쪽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 어, 에너지로 해놓고 흑연하고 이쪽이니까 지금 2차 전지 이건 2차 전지의 소재이기는 한데 얘들 너무 잡주가 많고 하니까 얘를 다 버리고 2차 전지는 앞으로 좀 유망하지도 않고 자 보면은 SOFC 연료 전지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한선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LS 머트리얼즈 LTC 자 요렇게가 좀 관련주라고 합니다. 보면은 뭐 LS 머트리얼즈 얘는 주가가 땅을 기고 있고 네, 적자 전환하면서 LTC라는 종목은 근데 또 전설의 좀 개잡주인 것 같고 천억 하는 한선 엔지니어링 얘는 근데 뭐 아까 나온 것처럼 좀 그래도 실질적으로 좀 납품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야, 역시 이 실적은 쓰레기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그런 게 있나? 뭐 그런 거. 이제 블룸 에너지의 수해 뭐 이거 2024년 11월이니까 여기서 리포트를 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늘어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좀 볼만한 것 같고 범한 퓨얼셀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좀 연료 전지 해서 괜찮은 애들 한국에 있는가 그거를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 와우, HJ중공업은 유상증자 역시나 이제 유상증자 결론을 내렸는데 어, 시간 외에서 플러스 2% 삼자 배정이구나. 자, 보통 삼자 배정은 시장에서 좀 좋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좀 그렇고 오늘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유지가 가닥이 됐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말을 했고 그렇다면 웬만하면 50억 간다는 소리입니다. 시장의 리스크는 좀 없어진 것 같고 예, 혹시 자 다시 보면은 그리고 그 Y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조금 더 매수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받쳐주고 시장이 받쳐주면서 또 금리 인하 수혜가 또 바이오 섹터이기도 하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그런 모양이고 그리고 Y 바이오 로직스라는 기업의 경우에는 좀 IR 팀에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좀 하면서 회사 어필을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도 뉴스 주주님들께서 50억 기준 양도세 과세 걱정을 하시게 돼. 50억 글가 한마디로 어, 이상 매수해서 과세 걱정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위에 보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 인투셀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없고 인투셀하고 개발 중인 신약은 바이오 에피스가 맡을 것이고 어, 자, 그다음에 기술 도입에 자회사로 이관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 이 Y 바이오로직스의 파트너사 두 곳이 이제 리가캠하고 인투셀 이 두 종목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그 다음에 ADC 관련된 것들이 그렇고 면역 항암제가 포함된 이중항체 이거는 이제 Y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보면은 Y 바이오로직스 이쪽은 로직스 이쪽은 상수대에서도 오늘 좀 많이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DAC 파트너사 유빅스 테라퓨틱스도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뉴스도 있고 자 인투셀 삼성 바이오에피스 기술 수출 멀지 않았다. 금액은 1조 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특허는 하나증권 김선아 애널리스트가 변리사 7년 경력자인데 문제없지 않을까. 그래서 인투셀 관심 가져라. 네. 인투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인투셀이 또 고객사이기도 하니까 삼성 Y 바이오로직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로열티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 자, 자 그러면은 주말에 공부를 해봐야 될 것이 Y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가 정말 올라갈 일만 남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디 있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셀이 인투셀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기술 수출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인투셀 이 종목도 그래서 오늘 10%가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이거 좀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셀도 Y 바이오로직스랑 좀 같이 상승을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쪽은 같이 좀 두고 볼 예정이고 바이오 쪽이 좀 강한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EIC 채널에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해보고 음, 그리고 일반 서버 급반등 그래서 오늘은 리서치 하는 사람들이 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약속 아마 했을 텐데 일반 서버 관련해가지고 리포트를 내면서 반도체 초호황 그래서 D램 낸드 이쪽 어,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낸드 보면은 서버 수요, 그다음에 D램, 낸드 원가 비중은 그래서 탑픽은 SK 하이닉스다. SK 하이닉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
쭈쭈쭈. 아무튼 좀 그런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고. 자, 아무튼 반도체는 좀 보도록 하고 남은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테오젠 다음 주 수요일에 기업 설명회 메타 커넥트 행사 스마트 글라스 관련해서 뭐 커넥트 행사가 있다고 하고 FOMC 이게 가장 좀 좀 이벤트 큰 이벤트가 아닌가. 다음 일본 금리 일본은 다음 달에 인상 가능성이 높음. 이걸로 인해서 또 혹시나 엔캐리 이슈가 발생하는지 그 리스크 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이제 소비 쿠폰이 또 22일에 발행된다고 하니까 소비 쿠폰 관련돼서 혹시나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지도 공부를 해봐야 된다. 카카오 행사 9월 23일, 25일이다. 그래서 이때 AI 서비스 공개하니까 카카오톡도 이제 완전 달라진다고 하니까 한번 오늘도 카카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뭐 9% 가량 매매를 할 때마다 돈을 잃었던 사람으로서 매매는 적극적으로 했지만 할 때마다 돈을 많이 잃었던 사람으로서 어, 꼴 보기도 싫다. 꼴 보기도 싫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카카오는 오르더라도 예. 그다음에 알테오젠 뭐 키드루다 FDA 승인 이슈 9월 23일 남아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9월 25일에 본회의 여기서 혹시나 좀 본회의에서 그 자사주 소각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은 또 상법 개정 쪽으로 어, 부각을 받는 종목이 있을지 이런 것도 볼만할 것 같고 STO는 이제 핑거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STO 쪽으로도 법안이 좀 처리가 되는지 이게 법안이 처리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안 돼서 횡보는 하는데 또 시장이 당연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죽지는 않고 계속 횡보를 시키기는 하는 걸 보면 STO 이슈로 한 번 더 부각을 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봐야 될 것 같고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그래서 전력주도 요새 너무 분위기 좋아서 그것도 있고 가장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이 중국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면 GS, PNL 그리고 서부 T&D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GS, PNL 같은 경우에 어, 기관이 이 연속적으로 계속 사주다가 최근에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건지 기관이 팔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기관이 더 들어와줘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기를 이제 기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이때 기관이 올렸고 기관이 올려주면 개인은 팔고 그래서 제대로 매수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가 최근에 개인이 매수를 좀 그래도 1,000억 가까이씩 했으니까 살짝 불길하다. 불길하지만 이벤트 믿는 만큼 쫄지 말고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다른 계좌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좀 물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꽤나 제법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좀 쉬니까 이제 호텔 신라 같은 애들이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고 노랑 풍선이니 참 좋은 얘들 보면은 이제 딱 차트가 준비하고 있는 느낌. 근데 이게 당연히 시장이 다 오르니까 얘네들이 따라 오르는 것도 그럴 가능성도 제법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영향을 무시는 전혀 못하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좀 오르기를 바라보자. 어쨌든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한 100%? 근데 뭐 요새 오른 애들 많이 오르고 보면은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오 이거는 좀 잘못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미쳤다 요새 호텔 없다. 그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좀 그 종목들이 이제 롯데 관광개발도 그렇고 슬쩍슬쩍 자리를 잡아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 다 돼 갈수록 무르익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화장품 애들도 좀 그럴 확률이 좀 있기는 한데 얘네들은 지금은 안 볼 생각이고 APR 빼고는 뭐 근데 APR도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내리지 않을까 싶고 이제 얘네들 두 종목들 기원하고 아 서부 D&D가 너무 비중이 없어서 좀 섞어서 샀어야 했나? 좀 후회는 되는 감이 있습니다. 근데 오를 때는 또 GS, P&L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예,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종목들을 포트를 구성해서 가지고 있다.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이 오가노이드 시장은 여기서 공부를 해봤지만 어, 로키텔 스퀘어랑 토모큐브 얘네들이 좀 제일 많이 나오던 그 네임들이고 토모큐브는 뭐 상승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오가노이드도 얘가 뭐 이슈는 뭐 과거에 생물보안법도 붙이기도 했고 삼성바이오 신사업으로 오가노이드 파트너사 물색한다는 소식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얘는 뭐 장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한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수급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차트가 너무 괜찮다. 요즘 요즘 같은 시장은 잡스러운 차트 좋으면은 다 가는 왜냐면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차트 좋으면 다 가는 주목받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4만 원 라운드 피겨는 한번 돌파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샀고 얘는 손절 각오하면서 좀 산 종목이기 때문에 음 4만 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는 종목인 것 같은데 오가노이드 닥점 오가노이드 그냥 예, 그래서 좀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뭐 매매는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있고 MSC 네, 얘들은 나중에 이제 정리해주는 사람 따라서 왜 갔는지 이런 것들 공부를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 디바이스 이 종목은 차트도 되게 좋은데 얘는 뭐지? 특징주 M 디바이스 얘가 딱 SSD 이게 5월 12일 나온 뉴스니까 여기서부터 근데 얘는 SSD 쪽이라서 어, 얘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지 어우 실적이 얘는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 디바이스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디바이스 여기다가 넣어놓고 네, 공부를 한번 해보고 나머지 종목들은 보면 클로봇은 클로봇 오늘 매매한 거 자, 오늘 클로봇 매매를 해서 조금 돈을 벌고 나머지는 자잘하게 그냥 한 거라서 의미 없는 거라서 클로봇만 보도록 하면 클로봇은 최근에 좀 매매를 계속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어,
그러면은 그래도 제법 이 정도면은 제법 잘 맞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클로봇은 그러면은 오늘 이제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얘는 최근에 좀 매매를 하면서 저점에 사서 좀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어떤 일정? 현대차 이제 미국에서 그 인베스터 데이를 하는데 거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클로봇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클로봇은 밑에서 이제 계속 좀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번 잘못 파니까 다시 매수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애들은 좀 잡으면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종목은 참 내려야 좀 부담 없이 매수를 할 텐데 계속 좀 오르려고 하는 움직임이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왜냐면은 다음 주 일정이 다음 주 목요일로 알고 있으니까 월, 화, 수는 적어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원익홀딩스, 삼현 이런 애들이 분위기를 조금 어, 깔아주고 있다. 내려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로봇 독단적으로 혼자 막 미친 듯이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SP 시스템즈 얘 두 개 딱 이렇게 다음 주 로봇 일정 중에서는 현대 인베스터 데이 관련으로는 클로봇 근본이 나름 조금 있는 기업, 근본 없는 개잡주 SP 시스템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둘 다 뭐 매출이니 뭐니 다 개잡스러운 종목은 맞는 것 같고 그나마 그래서 시총이 크니까 시총이 크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클로봇을 한다는 거고 SP 시스템즈는 좀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조금 좋지 않을까. 최근에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8월 26일 이때도 현대차 이슈로 이렇게 8월 26일에 8월 26일 얘는 부각이 안 됐었네 오히려 8월 26일 뒤에 부각이 됐고 자 그러니까 이 얘도 이제 차트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보기는 해야 된다. 다음 주 일정에 맞춰서 제발 좀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9,000원 근처는 절대 안 오겠지만 오면은 어우 너무 좋고 지금 얘는 딱 만 원 라운드 픽을 걸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보일 텐데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은 못 하는지 이게 라운드 피겨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면서 매수 타점 특히 이 롱텀 인베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좀이 잡주들 테마성 이 현대차 테마성으로 하는 거고 그런 종목들 경우에는 좀 차트 보면서 신중하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좀 맞다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 종목들은 별 큰 변함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다음 주 이 생물보합법은 지금은 버리도록 하고 별 의미 없고 MLCC 얘네들은 여전히 강하다. MLCC 아우 얘네들 오늘 삼성전기 얘도 삼성전기도 이때부터 보고 있다가 다 놓쳤고 놓치면은 이거 뭐 매매 절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종목이니까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모텍은 계속 갈라나? 아모텍 음, 경고가 언제 풀리냐면은 얘는 경고는 9월 18일 9월 18일 풀리는데 그때 다시 가줄지 아모텍이 그때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서 이제 좀 의미 없는 애들은 좀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다들 차트가 티나 얘가 조금 그나마 신규주에다가 뭐 큰 뉴스 없으면 얘는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JP 모건이의 단타에 JP 모건이의 위에서 팔아가지고 밑에서 5천 원, 5천 원이 아니지, 15,000원대였나? 아무튼 싸게 사서 한 되게 싸게 사서 한 50% 먹고 바로 팔아가지고 내려가는 건데, 예, 피처캠도 버리고 좀 이 정리도 빨리빨리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 S캠은 최근에 또 리포트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 완전 이거 아니지? S캠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리포트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저평가. 왜냐면은 시총이 5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내년에는 뭐 600억 넘어갈 예정이다. 뭐 그런 뉴스 나오면서 S캠. 와, 근데 참 정말 싼 것 같기는 합니다. 종목이. 네, 실적 보면 올해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건지 90억밖에 안 되기는 하네. 작년에 330억이었고. 어쨌든 시총 되게 싼 편인 것 같고, 어, 근데 얘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차트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어제랑 그저께랑 고민을 많이 했다가 안 한 게, 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얘는, 얘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좀 관종이었어가지고 살짝 매매했다가, 이게 이렇게 갔구나. 네, 여기서 팔았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좀 자리를 잡아주고 올라가면 같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네,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 가장 베스트인데 뭐 그거는 매매를 못 하니까, 얘도 여기에 항상 넘지 못하던 그런 벽이 있어서 이거를 좀 넘겨주면은 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좋다고 하니까. 근데 얘는 사실 디스플레이 쪽이 좋은 이유가 BOE 미국 퇴출 이것 때문인데, 이것도 11월 달에 이슈 있으니까 이것도 S캠 이런 쪽은 뭐 덕산 네오룩스 이런 애들 좀 당연히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LG 디스플레이가 이때 상한가는 못 갔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실질적인 수혜가 아니라서 이렇게 못 간 건지 사실 그 조금 의외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내려온 게. 네, 8월 13일이었는데 이때도 부각을 받았었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이런 애들은 좀 밸류, 그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이 좀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얘는 10월 달 뭐 이런 식으로 좀 11월 달 이렇게 좀 준비는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또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종목 보고 있고, 나머지 뭐 오늘은 좀 종목들도 볼 종목도 없고 하니까 이 클로봇이 내려오는지만 좀 구경하고, 어, 또 너무 그 현금을 또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사실 시장이 이렇게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돈을 많이 못 버는 건데, 얘네들이 많이 가져서 결국에는 많이 벌기를 기원합니다.